이런 상태가 되면 상대가 거절을 하더라도 오히려 내가 여유 있게 대처하게 되고 이때 상대가 나를 더 신뢰하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세요. 한국 비즈니스 심리연구소의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거절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말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제 채널은 돈 심리에 관련해서 비즈니스, 사업, 영업, 판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리지만 특별히 오늘 얘기는 대인관계, 그러니까 이성관계나 연애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원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보시면 다양한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진짜 이 심리 원리만 알면 두려움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두려움만 없는 게 아니고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니까 잘 연습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실 겁니다. 먼저 거절의 두려움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한테 내가 피해를 당할까봐입니다. 즉 사람들은 내게 이익이 있으면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근데 내가 왠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상대가 거절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는 내가 제안하는 것이 왠지 손해일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적어도 마이너스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상대만 이익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는 나한테 물건 팔고 자기 수당만 이익을 볼 것 같은, 자기 수당으로 저 상대방의 수당으로 이익을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나는 얻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상대에게 뭔가를 제안할 때 손해를 끼치려고 제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사기꾼이죠. 저는 사기가 아니라 상대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판매, 세일즈를 바탕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옛날에는 상대가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구걸하듯 하나 사달라고 조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런 만큼 또 이런 식으로 막 조르고 하면 금방 망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번 원하지도 않지만 도와주를 샀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사업이 확장이 되고 성과가 번창하려면 재구매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내 어떤 그 고객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정된 고객 안에서 소개는 일어나지도 않고 확장도 안 되고 그냥 단발성의 수익만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필요한 것,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전제로 제안하는 게 이제 당연시 되고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의식은 예전에 그런 경험들과 지금 이제 이런 사람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영업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판매나 세일즈를 기본적으로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절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이런 현실을 먼저 인정하고 이해해야 해요. 원인을 이해해야 결과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했더라도 본인이 자기가 판매하고 사업을 하는 아이템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남들도 나와 같이 좋아할 것 같은 생각에 신나게 자기 기준,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 그럼 이렇게 신나게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잘 될까요? 잘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내가 상대방한테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런 영향력으로 사람들이 일단은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뭔가 좀 성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이 좋아서 되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문제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 운으로 잘 됐던 사람들은요.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으로 계속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운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거절과 회피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만날수록 점점 더 의기소침해지고 눈치를 보게 되죠. 이러면서 말이 점점 아껴지게 되고 결국엔 안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상대가 거절하는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나는 좋은데 얘는 왜 이러지? 얘는 이걸 왜 몰라주지?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상대방의 어떤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거절하는 이유를 제대로 생각을 해보지 못하거나 파악이 안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그냥 싫어하는구나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유를 알아야지 뭔가 우리가 다룰 수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싫다는 것도 물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 싫은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싫다. 그냥 싫은 건 사실 없습니다. 상대방도 그냥 싫어라고 말하지만 본인도 본인이 뭐 때문에 싫은지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유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을 봤을 때 핵심은 뭐냐면 상대가 거절하고 피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상대가 거절하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야, 너 돈 벌려고 이렇게 파려고 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성행하는 예를 들어 사기꾼들에 대한 생각으로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나한테 그런 오해를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의 거절이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는 그 내용에 맞는 어떤 그 설명과 이야기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 수당보다도 내가 제안하는 것이 상대에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고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등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어떤 그 사업을 하거나 판매, 세일즈, 영업할 때는요. 일단은 물론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적어도 상대방 앞에서 상대와 대화할 때는 내가 그런 그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성을 가진 마음가짐, 자세, 태도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거 본능적으로 다 느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인식도 인식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이나 심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상대방을 정말 도움을 줄 만한 마음가짐, 인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심리나 마음의 태도를 먼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심리에 따라서 비언어적인 표정이나 행동, 말투, 분위기가 풍겨져서 상대방도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부터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물론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보다는 내가 상대방한테 제안하거나 할 때 뭔가 전달할 때는 진짜 이것이 상대방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맞는지,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본다는 사람들 있죠. 얘 이거 하면 얼마, 얘는 얼마짜리다 이렇게. 이거 이제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인간적으로 봐야 상대방도 내 그런 느낌들이 전달되면서 나를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는 관계의 다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얘기 드린 이것이 너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걸 설명이 들어갔을 때 온전하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의 또 중요한 핵심은 상대의 오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태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세일즈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 자신을 너무 믿은 나머지 막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면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아는 만큼 이거 좋은 게 아닌가 보다 라면서 이렇게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설령 회사에서 들었던 내용일지라도 한 번밖에 못 들었기 때문에 까먹고 헷갈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한 번 들었다고 또 공부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공부했다고 머리로 안다고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정작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은 못해요. 설명할 줄 알아야 진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연습도 꼭 하셔야 돼요. 자, 정리하자면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섣불리 얘기했다가 의기소침해지거나 혼자 조용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영업이나 판매 세일즈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집중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것을 위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꾸준한 세미나, 강의 참여도 하셔야 되고 또 선배와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강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야, 너 나한테 영업하냐? 라고 만약에 비아냥거렸어요. 그때 야, 내가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만약 지금 너의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이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상대가 거절을 하더라도 오히려 내가 여유 있게 대처하게 되고 이때 상대가 나를 더 신뢰하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발 질문을 많이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다음에 대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상상으로 저 사람이 이거를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단정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만의 상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제안한 선택을 안 하더라도요. 꼭 이유는 꼭 물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가 제안한 거를 거절하더라도요. 내가 절대 손해본 게 아닙니다. 왜? 하나를 배웠기 때문이죠. 내가 앞으로 꾸준하게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또 그런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요령을 하나 얻은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으면 정체되고 정체되는 건 퇴보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향강에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까먹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랑 꾸준히 이어져 되시면 제가 이제 계속 영상 컨텐츠를 보내드릴 텐데 꾸준히 연습하시고 하면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게 될 겁니다. 꼭 다 챙겨보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거는 1%도 안 되니까요.